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까지 우리 5명의 우리 학생들의 과제를 좀 리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 나머지 우리 9명의 학생의 과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또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자, 우리, 공익 캠페인이 하나 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캠페인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비상업적인 어떤 형태의 광고들을 통해서 자, 공익 캠페인을 했던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브랜드가 진행했던 자, 그런 그린 캠페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광고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 교통시설 광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버스 쉘터이고요. 여기는 이제 매체와 그다음에 차별적인 메시지 전략을 공동으로 썼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가장 최적화된 어떤 형태, 제가 좀 더욱더 지향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광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매체 하나를 좀 뭔가시 유형을 바꿨다기보다는 특정한 지역 존 자체를 통일감 있게 갖다라는 것들이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매체 유형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자, 진행했다는 거에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자, 칠성사이다 70주년 캠페인이고요. 레이 그린 버스 정장 캠페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이 이 캠페인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공교롭게 제가 이 광고물을 제가 지난주에 직접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물론 다른 건으로 인해서 우연치 않게 발견한 그런 과제, 여러분들 과제를 제가 본 건데,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반가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셨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학생은 좀 더 원거리 사진을 좀 찍었다 보니까 저는 원거리도 찍었습니다만 조금 포인트 있는 두 가지 이제 공익적인 부분과 소비자 참여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더 근접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다른 여타의 그런 쉘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푸릇푸릇한 어떤 느낌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그린 다시 그린 이런 개념인데 조금 더 이제 뭔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쉘터에서도 좀 더 내가 그냥 도심에 있는 어떤 그런 쉘터에 앉아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도심 속의 자연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최대한 저 쉘터를 활용을 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기능적으로 바이오 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정 기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어떤 연기들이 매연들이 사실 되게 좀 심한 텐데 자, 그런 어떤 이용자 편익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환경적인 요소까지 그러니까 안전성과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익적인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이트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신촌 양화대로라고 해서 굉장히 긴 거리에 제법 긴 거리에 자, 모든 쉘터를 전부 다 집행했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주년을 맞이해서 칠성사이다가 굉장히 눈에 띌 만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소비자 참여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일단 여기 지금 신촌 양화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현역 부사역에서 이제 합정역에 이르는 자, 이런 신촌도 지나고 홍대 입구도 지납니다. 또 강북에서 또 다른 종로 다음으로 또 핫한 그런 스페이스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쉘터에 대한 녹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 바이오 월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부분 이제 우리 과제에서는 빠져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제 시운이니까 저보다 오래된 그런 브랜드인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그런 추억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실성사이다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 소풍 갈 때 항상 자, 머스트 아이템
그러니까 사이다, 김밥, 계란. 요 세 가지가 빅3였거든요. 제가 이거 아마 제가 과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칠성 사이다와 함께 과거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 소풍할 때 가지고 갔던 머스트 아이템 세 가지. 자, 사이다, 그다음에 김밥, 그다음에 계란. 요 세 가지가 되게 핫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추억들의 어렸던 뭐 물론 여기 보시면 운동회 때도 많이 가꾸고요. 왜냐면 일단 도시락 하면 사이다가 빠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드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어떤 과거의 추억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자, 소개를 직접 해주는 자, 이런 형태들로 자,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그린 캠페이닝이긴 하지만 소비자 참여 중심의 어떤 메시지도 역시 좀 더 차별화된 형태로 진행했다는 것들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캠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하시면 굉장히 우리 더 훌륭한 캠페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또 다른 그린 캠페인이에요. 자, 이건 이제 이니스프리.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우리 아모레 퍼시픽, 우리 브랜드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플레이 그린 캠페인이 되게 유명한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도심에서 자연을 느꼈던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약간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체험형의 어떤 형태라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자, 이니스프리의 캠페인은 자, 내가 실천하는 환경 실천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린 캠페인, 환경 캠페인인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더 능동적이고 어떤 건 좀 더 수동적이고 물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브랜드와 성격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 그린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고객들을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들, 요건 이제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조금은 노동적인 어떤 그다음에 행동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지구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어떤 형태이죠. 약간 여러분들 최근에 뭐 약간 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멈췄잖아요.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거 유동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도심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반대급부적으로 나왔었죠. 바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잠깐 볼게요. 자, 대표적인 캠페인이 일단 계단을 오르내리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고속버스 터미널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도 가끔씩 이용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건강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계단이 그냥 올라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밟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 계측기가 있어서 벽면에 뜹니다. 몇 명이 이 계단을 이용했는지.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힘들어서 그냥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은 꼭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 계단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컨셉은 그거예요. 자, 지하철역 계단,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촌역과 서울역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어쨌든 에스컬레이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전기가 결과적으로는 뭔가 자연을 좀 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를 덜 쓸수록 환경은 살아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단을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구 플래닛 행성을 아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캠페인도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플레이그린 페스티벌, 또 에코 선수권 캠페인, 또 공병 수거, 뭐 이런 캠페인 등등 좀 더 친환경적인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유효 캠페인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5개 광고 형태로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이 플레이 그린 캠페인을 널리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죠. 자, 버스에 보시는 것처럼 쇼핑백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면 누군가가 이 행성을 아끼고 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와 지하철. 왜 그러냐면 타겟팅을 하다 보면 버스와 지하철은 뭐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중적인 매체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자체나 또 아니면 뭐 공연 엔터테인먼트 광고주들이 자, 좀 더 커버리지를 넓히고 자, 뭐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10대부터 50대 이런 약간 커버리지를 좀 더 확대할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매체가 자,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자, 버스 외부 광고와 이렇게 자, 지하철 자, 조명 광고를 통해서 자, 플레이 그린 자, 캠페인을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자, 고질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니스프리가 진행한 그린 캠페인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지역 에어리어 캠페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5개 광고의 가장 큰 특징, 자, 지역성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매체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으로도 버스 정도를 빼놓고는 자,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를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는 벗어나는 지역에 광고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지역 캠페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와 기업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또 최적화된 매체 중에 하나가 5개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 광고 업종이 병원 광고입니다. 병원 광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이 학생이 아마 인천에 아마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예술회관역 근처에 있는 자, 대참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에서 광고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여기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빅모델을 활용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시는 자, 우리 김보성 씨가 등장하시죠? 의리의 사나이. 자, 김보성 씨를 등장을 시켰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저희가 SMCR 모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모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자, S가 샌더인데, 자, 샌더가 자,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를 하더라도 자, 분명히 리시버,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인들을 많이 쓰죠. 뭐 우리가 아이돌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 유명한 영화배우나 또 연예인 뭐 이렇게 쓰는데 자, 또 하나의 일반 모델과 함께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전문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당연히 의사들, 그러니까 닥터들이 가장 전문인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의를 실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자, 실제 모델로 활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 타겟팅을 할 때는 어떤 빅모델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전문인 광고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빅모델 전략과 다매체, 즉 그 특정한 에어리어, 그 지역을 다니는 5개 광고 매체, 여기서는 지하철 내부, 버스 외부 광고, 할인마트 이렇게 세 가지의 매체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집중해서 그 특정한 지역에 자, 공격적인 적극적인 형태의 광고를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대참병원이고요. 관절 척추. 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등등등 광고들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할인마트의 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좀 이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제 할인마트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자,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안 가시긴 합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라도 많이 안 가셨잖아요. 또 결정적으로 또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재난기금 자체가 뭐 마트에서 쓰이지 않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자,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마트에서 많은 광고를 집행했던 광고주 군이 보시는 것처럼 자 광고가 병원 광고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병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 매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할인마트,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에 있는 할인마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든 뭐 롯데마트든 뭐 홈플러스든 이런 마트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마트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광고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또 다른 팁입니다만 우리가 그 병원 광고를 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협회의 자,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그냥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아마 혹시라도 병원 광고를 집행하실 때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마 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자, 이 병원 광고를 진행하면서 아까 빅모델 전문인도 썼다고 하지만 또 다메시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언어 유의적인 것들을 썼습니다. 조금은 약간 라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만 약간 B급 메시지 전략이라고 좀 제가 명명했는데, 자, 우리 학생도 그렇게 썼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재발은 없애야 한다. 저게 언어 유의죠. 자, 그 다음에 어깨도 저리다. 보시는 것이 오이만 저리냐? 관절이 간절할 때. 뭐 척추 세우제, 그다음에 조기 발견,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약간 B급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언어 유의적인 어떤 기법을 썼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자, 좀 더 고급적인 어떤 느낌이 들진 않지만 되게 효과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메시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 정도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지역 광고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다른 교통광고입니다. 자, 어떤 걸 보여드릴까 하면, 이제 우리가 다방과 직방, 자, 우리가 오토어 서비스죠? 자, 오토어 서비스에, 우리가 부동산 사이트 그런 어떤 플랫폼들입니다. 자, 일단 5개 광고의 기본,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빅3, 창의성, 광고 또는 매체의 위치, 그 다음에 주목률. 이 주목률은 매체에 대한 주목률과 함께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에 대한 주목률까지 두 개가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5개 광고의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학생도 크리에이티브, 또 광고 위치, 또 광고 주목성을 가지고 분석 요소로 삼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별이 5개, 자, 장소 돌침대도 아닌데, 자, 근데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자, 5개, 4개, 3개, 2개, 1개 그래서 이렇게 별점으로 자, 평가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좀 제가 좀 봤고요. 자, 다방과 직방. 그래서 실제로 자, 교통광고를 집행을 굉장히 분석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자, 다방 같은 경우에는 별점이 높은 것들, 자, 샤넬 모서리 광고 형태와 그 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자, 선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직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별이 5개죠. 자, 지하철 내부 조명, 이건 모서리 형태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내부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입문, 자, 좌우에 상단 좌우측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통점은 자,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둘 다 직방과 다방이 굉장히 좋은 어떤 광고 효과를 보이는 좋은 매체라고 좀 선정을 한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같은 지하철이긴 합니다만 약간 컨셉이 다르죠. 자, 다방은 자, 그냥 모서리 형태를 가지고 일단 우리 학생은 평가를 했고 좋은 광고라고. 자, 그다음에 또 직방 같은 경우는 자, 유사하긴 하지만 자, 조명이 들어가는 형태. 제가 전에도 제가 지하철을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역사 광고에는 자, 조명 광고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디지털 매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로 차내 광고에는 사실은 조명이 되는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쇄 광고 형태에서 조금 더 디벨롭이 돼서, 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모서리지만 비포 애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도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모서리였다라면, 자, 주로 이제 코레일 구간에서 운행하는 그런 그 호선들이 이렇게 자, 조명 형태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주목률을 여기는 조명을 통해서 좀 더 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유형 메시지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조명이에요. 자,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조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에 대한 차이가 훨씬 더 주목률에 대한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효과 측정을 정확하게 해본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의 하나의 또 주제가 될 수도 있긴 할 텐데, 어찌되었던 자, 유사한 느낌도 있지만 분명히 차별화된 느낌들도 경쟁이 구도를 가다 보니까 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 주목률은 분명히 제가 유형과 그 다음에 메시지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플러스해서 자, 조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통광고가 굉장히 많죠. 자, 야나도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5, 6, 7, 8호선에 스크린도어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집행을 했던 광고 사례입니다만, 자, 여기 이제 나의 이동 동선상의 매체라고 좀 제가 표기해 놨는데, 자, 우리 야나도 광고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은 좀 도전적인 어떤, 그쵸? 10분만 투자하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할 정도니까.
야나도의 5개국을 중심으로 일단 우리 학생은 자, 과제를 하셨고요. 역시 분석 기준은 자, 크리에이티브와 노출, 그다음 주목성에다가 우리가 컨셉을 하나 더 준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죠? 크리에이티브 하시죠? 좋습니다. 이런 전략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USP를 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야나두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어떤 부분은 자, 크리에이티브하고 맞물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긴 할 텐데 조금 더 세그멘트를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별표로 역시 표시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왜 나의 이동동선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2년 전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종로 3가역에서 봤던 자, 공덕에서 그다음 10분이면 영어 공부 끝인 자, 야나도 고귀한 걸 인상적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스크린도어 그러니까 5, 6, 7, 8호선을 얘기를 합니다. 5, 6, 7, 8호선 자, 50% 정도를 점유하는 대규모 장기 캠페인이었다는 거죠. 서울 전역 즉 보시는 것처럼 자, 2017년 1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1000기 1000기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차내 또는 그다음 차내까지 25편성을 진행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야나도 캠페인이고요. 자, 잠깐 볼까요? 참, 나의 간식 광고죠. 자, 야나도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도어, 그쵸? 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제가, 그 사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인지.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쉘터 광고도 진행했었죠? 네, 버스 예보 광고도 진행하고, 자, 했는데, 아까 USP 얘기했던 것처럼, 자, 10분, 자,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죠. 자, 더 많은 시간이 필요 없고, 자,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10분이면, 자, 영어 공부가 끝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횡단까지. 지금 뭐냐면, 자, 극단과 극단 10분 정도 걸 수 있는 거리 사이에, 뭐, 물론 이 사이에 거리, 이 노선을 정확하게 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좀 벗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6개 역사를 지나는 그 10분 동안, 자, 영어 공부를 끝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귀가 솔깃하죠. 내가 어떤 따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동을 하면서 그 10분만 투자하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은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자, 좀 더 자신감을 부여하죠. 그쵸?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들을 자, 부여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조정석 씨라고 하는 자, 모델의 어떤 그런 신뢰도까지도 다 그러니까 또 시너지가 돼서 굉장히 좋은 캠페인으로 자,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이동 동선상에 자, 사람들이 자, 뭐 그런 거죠.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 그 1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매체들을 자, 집행했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자, 개찰구 들어가실 때 자, 카드를 딱 우리가 딱 태그할 때 그 상단에 이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나두가 자, 진행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스포츠 개최 시기를 활용한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 월드컵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올림픽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 학생은 자, 굉장히 또 좀 재미있게 또 접근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 뭐 우리가 월드컵 같으면 피파 우리가 후원업체들만 공식 후원업체만 경기장 인근 바운더리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가 후원하는 업체들은 많은 노출을 직접 오는 어떤 관람객이나 또 아니면 또 언론이나 어떤 그런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는 그런 중계 카메라에 많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자, 굉장히 이런 어떤 시기를 활용하는 그런 광고주가 꽤 많죠. 단지 경기장 주변을 못할 뿐인 거지. 자, 웬만한 곳에 유사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식 자, 그런 대회 명칭도 쓸 수가 없습니다. 후원사 외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스폰서십을 많이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자,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과거에 아디다스가 피파 후원업체로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 후원을. 자, 근데 나이키가 오히려 아디다스보다 훨씬 광고는 되게 잘해요. 그것도 경기장 주변 인근을 중심으로.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공식 스폰서 외에는 광고가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지, 자, 경기장 주변은 안 된다는 것,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기억해 두시고요. 뭐, 각종 스포츠 이벤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피파 월드컵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월드 베이스볼, 뭐, 클래식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광고주에 대한 제 경험으로는 월드컵과 올림픽이 가장 중요한 빅2,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벤트성 매체에 대한 운영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월드컵 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아까 제가 이미 공익 캠페인 때 소개해드렸던 건물 랩핑을 많이 합니다. 버스 랩핑도 하기도 하고, 자, 결국에는 뭐냐면, 불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도, 자, SK텔레콤이 자사의 외벽에다 광고를 했어요. 야, 내 건물에다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100% 불법입니다. 자, 불법이고요. 자, 또 하나는, 자, KT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 광화문, 자, KT 광화문 사옥에다가 역시 광고를 또 진행했던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이건 또 5G 같은 평창 올림픽에 또 공식 또 후원사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자, 100%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 굉장히 광고 효과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까지도, 어떻게 벌금까지도 광고료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스터디 차원이시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불법이다 보니까 대부분 관할구청에서 자, 너희들 불법이니까 광고물을 떼라고 하는 경고장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개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고장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이것을 위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뗄게, 그러니까 자발적인 철거를 한다라는 전제로, 그러니까 뭐 행정 절차의 가장 그 최장 시간이 2주예요. 2주. 14일. 그러니까 딱 14일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 저질러던 표현이 그런데, 불법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자, 우리 행정명령에 따라서 자진 철거할 때까지의 기간을 활용해서 광고 기간으로 쓰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과태료도 부과가 되긴 합니다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마저도 광고료로, 자, 이게 편입해서, 자, 진행하는 사례들인 거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매체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 랩핑 지난번에 우리 버스 할 때도 봤습니다만, 분명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들을 하는 이유, 그것도 벌금까지도 각오하는 이유는, 자,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자, 탁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자, 건물 랩핑이나 버스 외부 광고 랩핑을, 자, 광고 효과 조사해봤다는 그런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단지 어떻게 우리가 정황적인 아니면 느낌적인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현업에 나가시면 또 역시 자,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특정 밀집 지역에 대한 광고인데 약간 에어리어 마케팅하고도 비슷하긴 하죠. 자, 요것도 자, 우리가 아까 닌텐도 동물의 숲이 또 나왔어요. 자, 이렇게 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 비슷한 브랜드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자, 조금 약간 뭐 비슷하긴 하지 유사하긴 하지만 아까 우리 먼저 봤던 약간 느낌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교통과 쇼핑몰, 자, 비슷했죠? 아까도, 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환경, 이것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매출에 대한 상황에서, 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동물의 숲이, 자, 그만큼 인기리에, 저희 집에도 사실은 닌텐도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닌텐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아마 코로나 이전에 샀는데, 이게 뭐 디바이스 값도, 그러니까, 우리 콘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도 뭐 엄청나게 또 천정부지로 쏟아, 올라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이런 동물의 숲이나 이게 이미 어떤 그런, 게임 타이틀들이 완판이 돼서 없는 거죠. 살려고 해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우리 중고거래 사이트나 이런 데서 뭐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했던 뭐 이런 사례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기리에 자, 이 닌텐도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어쨌든 게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숲을 알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집을 나오지 않는 어떤 이런 약간 반대급부적인 어떤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사실은 좀 쉽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자, 근데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재택도 끝나고 그다음에 또 재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쇼핑몰이나 이렇게 좀 나갈 수밖에 없는 장소들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밀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틈새
자, 시대 상황 쭉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중앙 쉘터는 아까 보셨고요. 그렇죠? 아까도 UHD도 봤고 다 똑같은 어떤 광고들 집행했던 내용들인데 자, 이렇게 우리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자, 유동인구가 특히 더 많은 강남역, 역삼역, 잠실역 요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테헤란 밸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자, 테헤란로 2호선 중에서도 테헤란로 쪽 라인이 가장 핫해요. 그러니까 강남역 어떻게 보면 삼성역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역이 이렇게까지 뭐 조금 더 확장하자면 잠실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북으로는 이제 홍대 있고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6개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중앙 강남역. 자, 중앙 쉘터가 서울을 자, 우리가 전체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사람의 유동이 제일 많은 강남역에 자,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여기 남아있는 특정한 밀집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에 진행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자,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토 광고주 광고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토 서비스 굉장히 많은 우리 영역에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매체 형태를 가능하게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자, 차별적인 것들로 역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뭐 다른 과목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마케터들이나 아니면 광고 대행사 A들, 플래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고민한다기보다는 알아보는 게 뭐냐면 자, 우리의 경쟁 업체들은 어떤 광고 매체를 하고 있지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매체의 영역, 유형과 상관없이. 그게 디지털이든, 아니면 방송 영역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저희가 하고 있는 오개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죠? 알아보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도 미투 따라갈 거야? 아니면, 야, 우리는 차별화해야 돼. 전혀 다른 매체를 할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중심으로, 자, 유사한 점과 차별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경쟁을 하고 있죠. 자, 배달의민족 여기어 배달통은, 자, 세 개의 플랫폼이 또 경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우리 얘기 아시는 거죠. 배달의민족과 여기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자, 숙박과 배달업계 동종 업계들이 각각 어떻게 5개분기를 집행했는지를, 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역시 분석 요소가 들어가고 상중하로 나눠놨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유사하지만 다르게, 때로는 유사 광고, 하지만 BTL 매체에 대한 접근으로 확실한 차별화를 가져갔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어때 같은 경우 얀롤 잡으면, 자, 유사하게, 자, 우리가 버스를 가고요. 그쵸? 비슷한 상태죠. 물론 메시지는 약간 차별화가 되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오히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얀롤자 우리가 버스 외부 광고 얘기할 때 좀 약간 좀, 지역적인 차별성들을 좀 주는 메시지를 진행했다고 해서 되게 좀,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오늘은 그걸 잠깐 내려놓고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러니까 어떤 매치를 했는지를 보면, 버스의 외부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자, 단지 우리가 배달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야놀자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었던 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배달 어플을 보면, 자, 아시는 것처럼, 자, 배달통과 우리가 먼저 배달의 민족에 치고 나갔죠. 배달통이 유사하게 따라갔고요. 근데 매체는 동일하게 갔죠. 메시지 열람만 다르게 갔다는 거고요. 자, 약간 다르게 갔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배달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BTL 매체, 손잡이. 물론 과거에 펩시를 벤치마킹해서, 자, 진행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던 내용이고요. 또 요기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광고를 아예 랩핑을 하는, 아까 제가 랩핑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런 형태로 자, 다른 어떤 유사한 경쟁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자, 똑같은 BTL이지만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좀 더 주목률이 높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간 약간의 각자의 의견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차별화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유사한 형태의 매체를 아니면 동일한 매체를 집행을 하지만 자, 메시지 전략이거나 자, 아니면 자, BTL적인 관점에서 뭔가 없었던 매체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좀 더 이렇게 파격적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매체 이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정 지역에 대한 광고. 자, 우리 강남대로.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대한민국 넘버원이 강남대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신논현부터, 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가 제일 핫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우리 이 학생은 아마 신논현부터, 자, 그 다음에 강남역까지를 좀 진행하신 것 같은데, 자, 강남내로 지하철부터 옥상 전광판까지,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옥상할 때 대동여지도, 이거 제가 강남 오개도라고 해놨는데, 진짜, 물론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우리가 로드뷰나 이런 것도 있어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꼭 한번 우리 5개월 이제 우리 코로나가 조금 진정세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꼭좀 특정 사이트들은 나가 보시기를 권면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1호로 한번 가보셔야 될 곳이 어디다? 강남역 강남대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던지죠. 매일 만나는 5개 매체 하루에 몇 개의 5개 매체를 지나칠까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자, 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남역, 자, 역시 10분 당선하고 교차한다고 가까이 얘기를 했었고, 다양한 유형의 매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좀 아까는 조금 다른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눈여겨볼만, 아까 잠깐 우리 사진 평면으로 봤습니다만, 여기에 약간 이제 넷플릭스가 독점으로 쓰고 있는 정확판입니다. 바로 내려오시면 강남역 11번 출구인데, 아까 보셨던 거 이제 콜드브루 나왔죠? 한국 야쿠르트가 진행하고 있는 거 있고요. 아까는 뭐 파리바게트, 뭐 스타벅스였던 건데, 자, 우리가 조명 광고 가장 대표적으로, 자, 우리 지금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자, 임영탁 씨, 그쵸? 자, 이렇게 뭔가, 자, 아이돌까지는 아닙니다만 팬덤들 광고가 좀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한 상 좌우로 또 역시 광고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요 매체인데요. 요 매체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 9월에 오픈한 11월부터 시작한 그런 광고 매체입니다. 강남역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게 될 그러니까 좌우측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8개의 기둥에 전부 다 고화질의 풀 HD급의 이런 정확판 소재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완벽한 동영상 매체, 즉 디지털 사이즈 매체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매체들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자락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자, 결국에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자, ATL과 BTL 뭐가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들. 자, BTL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ATL만으로도 과연 광고의 어떤 그런, 목표를,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늘 ATL과 BTL은, 브랜드와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 자, 유형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지만, 자, 유형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도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5개 광고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리뷰한 내용들입니다. 딱 시간이 적절하게 좀 끝난 것 같은데 자,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후반부 영상도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